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20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생활규제 개혁 방안의 일환인데요. 그동안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느냐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많은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의무휴업 폐지를 결정했지만 인천에서 폐지를 고려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지켜질지는 의문인데요. 의무휴업 폐지, 과연 골목 상권에 영향은 없을지 짚어봅니다. 함께할 두 분,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과 이단비 인천시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의원님이 먼저 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정부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서울 서초구나 대구, 동대문 이런 곳들에서 지금 폐지를 좀 밝혔는데 인천시의 움직임은 좀 어떤가요? 아직 인천시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구시나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을 좀 밝혔어요. 인천시는 좀 어떤가요? 일단 인천시의 경우에는 의무 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 그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이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여부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소상공인들이 일단 법 취지를 고려하면 좀 어긋난 행위다. 아니면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 좀 따져봐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없이도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좀 공휴일 휴업 폐지가 가능할까요? 가능성만을 본다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없이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공휴일이 아닌 평일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제3항에 따라서 지자체는 각 상황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통해서 공휴일이 아닌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사항에 따라서 이를 조례로 정한다면 예외 규정이 명백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현 법상 가능합니다. 네, 사무처장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인천시가 이제 이달 초에 2월 초에 각 지자체별로 이제 의견 청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아까 이단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제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한다고 하면은 조례에서도 이제 충분히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가능하겠지만은 이제 문제는 이제 조례에 근거했듯이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존재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대구나 이제 서울의 일부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 추진되는 진행 상황들 보면은 과연 이해 당사자들 합의가 있었나라고 하는 문제적인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좀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평일로 좀 전환하는 내용이지 사실 없애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이 좀 반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법에는 일단 이틀을 이제 쉬게끔 돼 있어요. 네. 대형마트들이. 그리고 공휴일을 쉬게끔 지적을 해놨는데 이제 법에는 공휴일을 없앤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이제 소비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휴일을 폐지한다고 했을 경우에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슈퍼마켓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용되는 것이 당연히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상인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부 시민들의 얘기일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좀 이렇게 좀 면면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현 상황이 흔히 말해서 공휴일에 쉰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전통시장은 가지 않는다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사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좀 생활에 불편도 좀 있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만 본다고 하면은 좀 불편한 것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이제 대형마트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제 최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없앨 경우에 이제 전통시장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골목 상권이라든지 슈퍼마켓이라든지 편의점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네. 이제 경제인연합회에서도 이제 조사한 바가 있는데 경제인연합회에서 조사한 걸로 따르면은 전통시장을 가지 않을 거다.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8.4%로 조사됐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인연합회 조사한 다른 결과들을 보면은 전통시장을 포함해가지고
골목상권, 편의점, 아니면은 그 슈퍼마켓 같은 곳들 이용하겠다는 소비자들의 조사가 거의 57.3% 정도, 60%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휴일에 대형마트들의 그 휴일 규제를 폐지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대형마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결국은 이제 당장 소비자들이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은 결국 골목상권이라든지 중소상인들의 피해는 막대할 거다.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독과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좀 이렇게 나온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대구가 현재 시행을 좀 하고 있잖아요. 네. 대구가 내온 자료를 보면 이렇게 큰 영향이 없다. 오히려 전통시장 매출이 좀 늘었다. 이렇게 좀 나왔는데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부 낙수 효과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구시에서 조사했던 내용이 과연 객관적인 거냐라고 하는 건 좀 검증할 필요가 있고요. 대구에서도 이제 중소상인들이나 그 지역의 시민사회나 그 정책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곳에서는 이 신뢰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구시가 발표했던 걸 근거로 해서 효과가 다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좀 이 부분 어떻게 좀 바라보시나요? 지금 이광호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구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 평일 휴무로 인해서 공휴일에 대형마트 이용객이 늘어나면 인근 골목 상권이 살아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매출이 증가한다라는 표현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고 일단은 대형마트 주변에 골목 상권이 위치한 경우에는 이용객이 증가하면 당연히 낙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도 보이고요. 근데 다만 전통시장만 찝어서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지자체별 상황이 상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상황을 전부 다 철저하게 분석을 해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대구시의 사정은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서울 신촌을 예로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신촌에는 백화점과 마트들이 경쟁을 하는 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이 신촌의 골목상권과 인근에 있는 전통시장 그러니까 아현시장이나 동진시장과 같은 전통시장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또 이제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자체별로 조사를 해서 그 지자체 상황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지 법으로 일괄적으로 강요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논란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 10년 전부터 계속 이런 얘기들이 똑같이 제기됐는데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조사들이 사실 없는 게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좀 엇갈린 결과들이 나오는 걸까요? 이제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면 그 해답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별로 워낙 상황이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지자체 장에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별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의 위치 그리고 거리, 상호 간의 영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전부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제 지역구를 말씀드리면 이제 십정동의 경우에는 주변 100m 인근에 세계로 마트가 최근 입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로 마트가 대형 마트인가요? 네. 대형 마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중 무휴 운영하는 이 식자재 마트라든지 이런 편법으로 운영하는 중소 마트 아니면 다른 마트들이 존재를 함에도 대형 마트만 일괄적으로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의 상권이 살아난다라는 결과를 내는 것도 사실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년 전과 달리 또 택배라든지 배달이라든지 새로운 유통 방식도 생겼고 특히 저 같은 이제 젊은 세대들은 배달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니라 평일로 지정을 한다면 오히려 인근 마트에 가서 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동네마다 사정이 각각 다른데 유통산업발전법으로 그것도 이제 계약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게 공휴일을 무조건 지정해서 휴무일로 지정을 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모든 지자체에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이단비 의원이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그 어떤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과거 이제 2007년도 8년도 이때쯤에 이제 대형마트에서 이 유통산업발전법의 휴일 의무 시간 문제라든지 휴일 규제라든지 하는 것과 관련돼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 대형마트를 시간과 의무를 규제하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 해지한다라고 하는 면은 이제 사회적 합의를 이제 무너뜨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우려되는 거는 그 각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어떤 그 이해 당사자들과 판단은 필요하긴 한데 그 만약에 이제 법에서 규제하는 것을 없앴을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 법을 근거로 해서 모든 이제 휴일을 다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그 일반적인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이 만들어진 규제를 정해놓고 그 규제에서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이해 당사자들 간에 요일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하는 논의 구조는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실상 뭐 사실 지역마다의 사정과 상황이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을 좀 객관화시켜서 좀 통계적인 자료도 좀 뽑고 또 합의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이끌어낸다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실 뭐 이 문제 못지않게 마트 노동자들의 휴식권 침해 논란도 좀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도 좀 크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유통산업발전법에도 이제 중소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당시 법을 개정을 할 때도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그 공휴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제 한 달에 이제 2번 쉬고 있는 건데 2번 쉬고 있는 것이 공휴일에서 평일로 옮겨졌을 경우에 그 이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행복권이라든지 가족들 간에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그 마트 노동자들의 휴식권 침해. 사실 뭐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것 같은데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면 다른 해법이 좀 있을까요, 의원님? 일단은 휴식권이라는 의미를 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휴식권이라는 경우에는 일단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권리인데 의미를 보면 휴식의 기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과로로 인해서 건강을 침해받지 않도록 건강권의 일환으로 해석이 되는 건데요. 근로자가 쉬는 날이 이틀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휴일이 평일로 바뀐 것일 뿐인데 휴식권 자체를 침해받는다라는 조정은 휴식권의 의미와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노동자를 보면 모든 노동자는 지금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제 학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라든지 계약에 따라서 주말 추가 수당을 받기 위해서 주말에 근무를 하는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주말에도 긴급 출동하는 소방관 같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럼 휴식권이 침해되는 건가요? 라고 반문을 한다면 쉬는 날은 보장이 되어 있는데 주말에 쉬지 못한다고 해서 휴식권을 침해받고 있다라는 해석은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쉬는 것을 선호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에서는 대원칙이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거든요. 본인이 근무하고 싶은 날 근무하고 쉬고 싶은 날 쉴 수 있도록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거지 법으로 일률적으로 모두 공휴일에 쉬십시오라고 한다면 주말에 근무하고 싶은 노동자의 근로권을 침해하는 거다라는 주장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좀 더 이렇게 법이나 조례에 보면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경우 이해 당사자 간의 협의가 필요하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공휴일 날로 휴업을 정하게끔 이렇게 해놨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형마트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노동권에 대한 침해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법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하면은 그거는 충분히 보장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일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획일화시킬 수도 있고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법 개정일 텐데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지금 계류 중입니다. 근데 이 과연 여야 합의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21대 국회는 총선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합의는 어렵다고 보일 것 같고요. 이제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하기 전에 이해 당사자들 간에 어떤 사회적 논의가 먼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서 법을 먼저 발의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한다고 하실 경우에 또 사회적 갈등만 좀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밝혀냈던
내용이 이미 문제를 던져놓고 국회에서 해결해달라 이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이미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었던 십수년간의 과정들을 다 이제 번복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법을 이제 국회의원들이 먼저 발의하기 전에 이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그 이제 경영자협의회라든지 각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여론조사 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었던 여론조사도 또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사회적 합의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 놓고 법 추진의 과정을 거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앞서서도 뭐 이제 합의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 이런 움직임은 아예 없었나요, 그동안은? 그동안에 법 규제가 되어진 거기 때문에 대형마트나 대기업에서는 이 법을 철폐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해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이 법을 유지할 거냐 개정할 거냐라고 하는 논쟁은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이 법 개정에 대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대기업의 입장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논쟁거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네, 뭐 이 부분은 진짜 말 그대로 많은 논의하고 또 이런 여러 목소리들을 좀 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뭐 정부가 어쨌건 규제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좀 이 부분에 많은 좀 변화가 예상되는데 인천 지자체의 변화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가 대형마트 대기업의 시점에서 대기업의 시점에서 규제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라고 하셨는데, 정부가 발표한 시점은 대국민 토론회거든요. 대다수의 국민이 원한다면 정부는 이 정책의 변화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를 기회로 지자체별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 방안을 다시 논의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지자체별 상황이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직 21대 국회는 이제 선거에 돌입하였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논의를 하지 않고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될 것이지만, 이 기간에 선거 기간이기도 하니까요. 국민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해 당사자의 충분한 합의점도 도출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해 당사자 간에서만 논의를 할 사항이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논의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두 분께서 뭐 비슷하게 얘기하신 거는 뭐 여러 합의의 단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또 두 분의 입장이 또 시민사회단체와 또 의회시란 말이에요. 가장 먼저 또 이렇게 먼저 만나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방안도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 이제 의회가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건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보통 이제 행정부에서 이제 정부도 이 법과 정책을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 국회 해결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회에서 이제 시의회에서 이단배 의원께 나오셨으니까 이 이제 정부에서 제기한 정책이 과연 인천 지역 사회에 맞는 정책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할 수 있는 어떤 논의 테이블을 이해 당사자들과 전문가, 시민사회들이 같이 만나서 그런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의회에서 만들어 주시면 저희는 충분히 참여할 의사는 있습니다. 네, 뭐 여기 답변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의회뿐만 아니라 이제 각 지자체별로 진짜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구의회에서도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그리고 이제 구청장님과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해 당사자, 시민단체 그리고 소비자들의 니즈도 한번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정으로 뭐 국민들의 의견을 좀 귀담아 들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